안녕하세요, 로이블랙입니다. 오늘은 직구를 통해 구매한 예쁘고 저렴한 비즈들을 사용해서 브라이덜 샤워에 한 장면을 수놓아 보았어요. 직구는 쉽게시라는 어플을 사용해 구매했는데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다양한 재료들도 많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구매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모든 준비물은 더보기 설명란에 올려둔 코드를 쉽게세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도안을 프린트한 원단을 스툴에 끼워줬어요.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짱짱하게 고정하면 원단이 느슨해지는 게 덜해져요. 제일 먼저 화병에 줄기를 수놓아 줄게요. 시작할 때 모든 매듭은 가려질 부분에 위에서 아래로 수놓아 작게 2땀 떠준 뒤 매듭을 잘라서 앞뒤 모두 깔끔하게 만들어줬어요. 줄기를 3347번 두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 해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분량상 문제로 자세한 스티치 방법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파리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수놓았어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줬어요. 마무리를 할 때에도 가려질 부분에 작게 2땀을 떠서 위에서 바짝 잘라서 끝내면 돼요. 반대쪽 화병도 같은 방법으로 수놓아요. 밑으로 늘어진 줄기는 수놓지 않고 넘어가 줍니다. 화병은 3865번으로 결을 따라서 세트 스티치 했어요. 화병의 중앙에는 펄 비즈를 수놓아 줄게요. 비즈 바늘에 비즈와 비슷한 색실 한 가닥을 꿰어 수놓아 주면 돼요. 다음 비즈를 수놓을 때 이전 비즈를 한 번 더 통과해 주면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반대쪽 화병도 같은 방법으로 수놓으면 돼요.
바로 이어서 화병에 꽃을 수놓을게요. 에크루, 블랑, 818번 색을 섞어가면서 두 가닥으로 캐스톤 스티치 해줬어요. 감는 횟수는 7에서 10회 정도로 해줬어요. 양쪽 화병 모두 채워줍니다. 디저트 트레이로 넘어가 볼게요. 마카롱은 아래쪽은 롤 스티치로 채워줬고요. 위쪽은 아웃라인 스티치 해줬어요. 각각 957, 966, 726번 두 가닥으로 꼬꾸를 수놓고 필링은 3865번 두 가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 했어요. 아래 칸에 카나페도 수놓아 볼게요. 카나페의 크림은 3865번 두 가닥으로 10번 감아 분리온 스티치 했어요. 크래커는 436번 두 가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V자 모양으로 두 번 수놓아 만들어줬어요. 까나페 위에 방울토마토는 빨간 비주로 표현했어요. 비주를 두 번씩 통과하면 더 단단하게 고정돼요. 맨 윗칸은 채우기 전에 먼저 트레이를 수놓아 줄게요. 818번 두 가닥으로 롱앤숏 스티치해서 채워줄게요. 불규칙하게 수놓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래 칸들도 빈 공간을 채우듯이 모두 수놓아주면 돼요.
트레이의 맨 윗칸에는 비주로 과일을 몇 개 올려볼게요. 트레이의 기둥도 비주로 반짝이게 만들어 볼게요. 금색 짧은 막대 비주로 기둥이 들어갈 부분을 수놓았어요. 기둥 끝에 고리 장식은 이 3821 4가닥으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에서 만들어줬어요. 케이크 트레이로 넘어가 볼게요. 케이크 트레이도 화병처럼 세트 스티치로 만들어 줄 거예요. 트레이 밑에 뾰족한 부분은 세트 스티치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모서리를 따라서 수놓고 세트 스티치로 덮어줄게요. 트레이 기둥 중앙의 장식은 불리온 스티치로 만들어요. 이어서 세트 스티치로 전부 채워주면 끝이에요. 이번 작품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동글동글한 생크림은 전부 불리온 스티치 2개씩 수놓아 만들어줬어요. 케이크는 불랑 2가닥을 사용해서 웨딩 케이크 느낌이 나는 화이트 케이크로 만들어줬어요. 위쪽에 생크림 장식까지 모두 채워줄게요. 케이크 가운데의 끈 장식은 아웃라인 스티치를 2줄 수놓아 만들어줄게요. 케이크에 남은 빈 공간은 세틴 스티치로 수놓았어요. 케이크 위에 딸기 장식은 까나페의 토마토와 같은 방법으로 비즈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웨딩 케이크의 포인트가 되어줄 왕관은 실을 한 가닥 꿰어서 모양을 따라 수놓아줘요. 왕관 위에는 진주 비주로 한 번 더 장식해줄게요.
브라이덜 샤워에 샴페인이 빠질 수 없죠? 유리잔은 3821 한 가닥으로 외곽선을 수놓아 포인트를 줘볼게요. 모양을 따라서 자유롭게 수놓아줬어요. 잔 안의 음료는 3716번 두 가닥으로 세틴 스티치 했어요. 샴페인에도 비주로 포인트를 줘볼게요. 블랑 한 가닥으로 투명 비주와 핑크빛 투명 비주를 컵 윗부분에 수놓아 채워줘요. 와인병도 채워줘야겠죠? 3716번 두 가닥으로 세팅 스티치 해줄게요. (3832번으로) 뚜껑과 라벨 장식을 이어서 수놓아요. 라벨의 남은 부분은 블랑으로 수놓으면 돼요. 테이블 위에 소품은 모두 수놓아줬으니까 이번에는 레터 풍선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스팽글의 크기를 보고 반지름 정도 이동한 지점에서 시작해 줄 거예요. 이제 스팽글을 통과하게 첫 지점으로 들어가 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계속 이어서 반지름 이동해서 이전 스팽글과 겹쳐지게 뒤로 수놓으면 돼요. 꺾이는 부분에서는 일자로 오던 마지막 스팽글부터 방향을 돌려서 이어나가요. 스팽글이 겹치는 부분은 기존에 수놓은 스팽글 밑에 숨기는 식으로 빈 곳이 없게 수놓아줬어요. 나머지 알파벳도 같은 식으로 전부 수놓을게요. 위쪽에 행잉 플랜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347번 두 가닥으로 수놓을 건데요. 이파리는 더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수놓아요.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 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수놓아요. 아래쪽으로 늘어진 곳은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예요. 실은 3865번 두 가닥을 사용했어요. 실을 끝까지 당기지 않고 느슨하게 잡아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었어요. 양쪽 다 채워주면 됩니다. 중앙에는 리본을 달아볼 거예요. 모쿠바 3.5mm 자수 리본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리본을 달아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리본 자수용 바늘을 사용하면 리본으로 쉽게 자수를 놓을 수 있어요. 중앙을 고정한 다음 818번 한 가닥을 사용해서 리본 모양을 자연스럽게 잡아줬어요.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서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끝부분에 올이 풀리지 않도록 패브릭 접착제를 발랐어요. 이제 수트를 빼고 수놓아 볼게요. 가운데에 비즈 때문에 수트를 끼우기 힘들어서 수틀 없이 수놓게 되는데요. 간단한 스티치만 남아있어서 수틀 없이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818번 두 가닥으로 아웃라인 스티치해서 양쪽에 투명 컴패티 풍선을 수놓아 볼게요. 수놓은 풍선의 안쪽에는 6mm 스팽글로 풍선 안에 컴패티를 표현해 볼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안을 채워줄게요. 중앙의 리본과 같은 리본으로 풍선에서 내려오는 끈을 한번 수놓아 볼게요. 실을 느슨하게 적당히 꼬이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풍선을 묶은 듯한 리본 모양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테이블볼을 달아서 완성해 볼게요. 레이스 리본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마찬가지로 양 끝에 올이 풀리지 않게 패브릭 접착제를 발라줬어요. 블랑 2가닥으로 백스티치해서 리본을 달아줬어요. 시침핀으로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게 했어요. 테이블보 위로 수놓기 위해 남겨놓았던 식물을 수놓으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한 자수는 캔버스에 붙여서 액자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붙일지 가늠해 본 다음에 액자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한쪽씩 반듯하고 팽팽하게 붙을 수 있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양쪽을 먼저 붙였어요. 모서리는 안쪽으로 잘 접어서 가지런하게 만들어서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브라이덜 샤워 자수 액자가 완성됐어요. 이번에 쉽게 해서 비즈들을 많이 구매하면서 비즈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 봤던데 어떤가요? 저는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작품이었는데 다양한 비즈와 리본이 입체적이고 반짝반짝해서 보람이 아주 컸던 작품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느낌의 작품을 많이 만들고 또 클래스도 열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 로이블랙과 쉽게 직구할 수 있는 직구 어플 쉽게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자수생활 하세요. 안녕!